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봄 소식을 전하는 봄꽃들이 곳곳에 피고 있습니다. 화명과 대저생태공원에는 튤립과 유채가 만개했고 이달 말에는 벚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르칠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추는 등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상투표 신고를 하루 앞두고 부산시 선관위와 미래 유권자인 해사고 학생들이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시 남구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위한 이색 보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궂은 날씨가 이어지더니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봄꽃들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튤립과 유채가 활짝 폈고 이달 말에는 벚꽃도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푸른 잎을 늘어뜨린 수양버들, 그 아래로 튤립밭이 펼쳐집니다. 보랏빛을 물들이고 만개한 튤립. 하얀 꽃봉오리는 꽃망울을 터뜨리기 직전입니다. 아장아장 아기 발걸음은 꽃밭 사이에서 신이 났습니다. 흔치 않은 튤립, 사진 속에 담아두려 분주합니다. 저는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새싹이랑 꽃이랑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게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 튤립을 오늘처럼 마음껏 찍어보기는 처음이에요. 너무 상쾌하고 좋죠. 다른 꽃들은 뭐 도로가에도 많이 있는데 튤립은 잘 없어요. 다 피면 너무 좋겠어요. 부산시 낙동강 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화명생태공원 4,000제곱미터에 튤립국은 7만 개를 심었습니다. 모두 11개 품종으로 품종에 따라 약 2주 간격으로 만개해 5월까지는 방문객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저생태공원에는 유채꽃이 피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육이 부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채꽃 축제는 취소됐지만 드넓게 물든 노란 유채는 봄을 만끽하기에 충분합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대저생태공원에서 맥도생태공원에 이르는 10km 길에선 강서구 낙동강 30리 벚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아 수가 0.7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가르칠 학생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경쟁력을 갖추는 등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의 4개 사립 중고등학교가 동시에 캠브리지 국제교육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같은 재단인 남성초등학교가 부산에서 처음 국제학교 인증을 받은 지 3년 만입니다. 이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전국 17곳. 대안학교를 제외하면 6개 학교 중 5곳이 부산입니다. 앞으로 영어로 방과 후 수업이나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통해 외국 대학 진출길도 열리게 됩니다. 국내 대학을 진학을 할 때도 요즘은 그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생활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영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한 부분들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외국 유학을 준비를 해볼 수도 있겠고 그 반대로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을 때에 우리 학교를 굉장히 아마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학교 교육의 경쟁력 강화는 곧 생존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대동고의 경우 지난 2011년 370명의 신입생을 받았지만 올해는 191명에 그쳤습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내로 지금 중고등학교는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정원의 반 정도의 학생 수를 유치하게 될 텐데 그것은 곧 생존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생겨서 저희가 있는 이 지역 부산이
교육이라는 단어로 한 번도 화두에 올라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2의 도시이고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을 하는 이 시점에서 교육부터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 보고 그 첫 삽을 저희가 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60여 곳. 10년 내 학교에서 가르칠 학생이 없다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학생까지 유치해야 하는 상황. 교육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은 외항 선원들의 선상투표를 위한 신고도 시작됩니다. 시선관위는 미래 유권자인 고등학생들의 선상 퍼포먼스와 선상투표 시연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인 한반도호에 고등학생들이 올랐습니다. 부산항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응원하는 행위예술을 선보입니다. 미래 유권자인 이들은 선상투표도 체험해봅니다.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기표한 후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선내에서 투표를 한다는 게 일단 새로울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땅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신기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전국의 136개 선박회사 중 80%인 109개사가 모여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전국에서 3,200여 명이 선상투표를 신고했는데 이 중 30%에 가까운 900여 명이 부산에 신고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외항 화물선 등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대상이 됩니다. 선상투표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선상투표자는 배에서 팩스로 투표용지를 받아 서명하고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하면 끝납니다. 선상투표의 신고기간은 19일부터 23일까지이고 선상투표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시행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가 18일 부산시의회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 후보는 10년 전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했다며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식판은 대부분 각 가정에서 준비하고 사용한 이후 음식 찌꺼기가 묻은 식판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 세척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남구가 이런 번거롭고 비위생적인 과정을 개선하는 등 생활 밀착형 보육 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고 즐거운 점심시간. 식판 세척업체가 제공한 식판을 든 어린이들. 줄을 서서 차례대로 배식을 받아 자리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동안 음식물이 묻은 다 먹은 식판을 가방에 넣어 집으로 대가져가는 불편함도 없앴습니다. 남구가 3월부터 식판 세척업체와 계약을 통해 관내 100여 곳의 모든 어린이집에 살균 소독된 식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판 챙기는 게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특히나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식판도 2배로 챙겨야 되고 가방에 음식물이 조금씩 묻어 있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어린이집 자체에서 챙겨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례적인 어린이집 식판 세척 지원에 다른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육 행정 전문가를 채용한 남구. 어린이집 평가부터 부모 교육, 재무 회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관에 다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일회용으로 사주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와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구에서도 진짜 너무 세심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진짜 큰 도움 주셨다는 생각들 많이 하시고 그냥 쉽게 물어보고 또 정답을 알려주시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낭구에 특화된 보육 정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명 낭구형 보육 정책이라 하여서 저희가 시책 중에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어린이와 부모가 바라는 어부바 남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체조리사 파견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육 행정 전문가 도입 그리고 어린이 식판 세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생활 밀착형 낭구의 보육 정책. 낭구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 개선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원 일대에서 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정 씨 일가가 재판받고 있는데요. 6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 계약을 유도하고 많게는 법정 수수료의 16배가 넘는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A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 씨 일가와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빌라 건물에 잡혀있는 근저당을 우려했지만 당시 공인중개사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확실하게 안전하다 이거는. 왜냐면 임대보증금이 월세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올 전세였으면은 솔직히 금액이 8억이 아니다. 뭐 10년 원, 20년 원 가까이 되겠죠. 다른 건물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좀 있어서 이 건물은 조금 위험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소개시켜주는 집이기 때문에 그거에 믿고 갔고. 정 씨 일가가 저지른 대규모 전세 사기 과정에서 수십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한 사실이 경기도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약속받고 전세 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정 씨 일가로부터 높은 중개 수수료를 제한받고 고액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임에도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SRS 100, 150, 전세라면 200, 300, 많으면 500까지 책정을. 경기도는 수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 540건 가운데 380건, 70%는 법정 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많게는 법정 금액의 16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대가 어려워지자 많게는 법정 보수의 16배에 해당하는 건당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 원에 달합니다. 경기도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부동산 관계자들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 씨 일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팬데믹 동안의 긴 침체기를 견뎌내고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올봄을 맞이해 다양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체 작곡한 음악은 물론 섬세한 안무로 꾸며진 창작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국 순회 공연을 위해 무용 연습에 한창인 청각장애인 단원 정다연 씨. 단원들과 다 함께 동선을 맞추기 전 세부 동작을 익히기 위해 홀로 연습에 몰두합니다. 어릴 적 무용을 시작한 이후 공연을 마칠 때 쏟아졌던 관객들의 박수는 지금까지 장애인 예술단원으로 참여하게 된 동력이 됐습니다. 예술단에 들어가서 공연을 여러 군데 가서 하고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춤추는 거에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을 기획한 감독은 손범우 단원. 장애인 예술가이자 안무, 음악 등
공연의 세부 요소를 연출하는 감독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장애인 단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우선 장애를 갖고 있는 예술가다 보니까 힘든 점을 좀 약간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이제 사람들과 관객들뿐만 아니라 이제 연주자들과도 조금 더 소통을 하는, 모든 관객도 즐거운 연주, 연주자도 즐거운 연주를 만드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은 오는 5월 12일 인천의 서창중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초중학교를 돌며 공연을 펼칩니다. 15명 정도의 단원들이 참여해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주제로 마술, 뮤지컬 형태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은 줄곧 이뤄져 왔지만 창작 뮤지컬 형태로 구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이 공연이 어떤 장애인들이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장애인들도 일반 사람들처럼 예술 활동이나 그런 활동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고. 공연은 올 11월까지 이어지며 강서 지역에서도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장애인 예술단의 연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부산의 근현대 교육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알려나가는 부산교육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부산 지역 39개 학교를 조명하는 첫 기획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교육청의 출발은 1952년 발족한 부산시 교육위원회입니다. 1964년에는 동강동의 부산교육위원회로 개청했고 1970년 범일동을 거쳐 1980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뒤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의 근대학교는 선각자와 종교인, 지역 유지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1895년 사립개성학교와 일신여학교를 시작으로 여러 근대학교가 생겨났습니다. 전쟁 중에도 배움은 계속됐습니다.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을 위해 1951년 2월 피란학교가 개학했고, 군부대나 병원에 자리를 내어준 학교들은 산이나 들에서 천막학교를 열었습니다. 부산교육의 근현대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부산교육역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감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만든 역사관은 지상 4층 규모로 3개의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 독도 체험관 등을 갖추었습니다. 2004년부터 수집해온 그 유물을 연구 보존해서 이거를 과거를 경험하고 또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교육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사실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이 부산 교육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관람하면서 또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한 배움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그 배움에 대한 또 의미를 다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39개 학교를 살펴보는 기획 전시도 선보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피란 수도 시절을 거치며 지켜온 부산 교육의 과거와 앞으로 나아갈 100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100년지 대계라는 그 부제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전시를 통해서 100년의 학교를 한번 돌아봤으니,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를 돌아봤으니 앞으로는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100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는지를 상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역사교육관은 구포초등학교의 전신인 1907년 개교한 사립구명학교 설립 취지문과 기부자 26명의 명단이 기록된 구포 사립학교 기부 영인본을 제작해 전시하고 부산시 등록문화재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의회가 319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의회는 55건의 조례 동의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시의원의 의정활동비가 인상됐습니다.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를 합친 의정 활동비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3% 인상된 겁니다.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도 제한됩니다. 앞으로는 지정 게시대에 한해 읍면 동별로 각 2개까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내 야영장에 대한 육성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야영장을 평가해 우수 야영장에는 컨텐츠 개발비를 지원하고 시장이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조례 동의안 55건과 부산경제진흥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류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가 맺은 업무협약의 관리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 의결토록 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490여 개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집행부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도넘은 집행부의 행태에 극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는 10명의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갈등에 시가 중재 역할을 할 것과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시공사의 대폭적인 공사비 정액 요구에 이를 제대로 검증할 전문성이 없는 조합들이 정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그렇다고 계약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조합 내 내부 갈등마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시의회는 이날 다음 회기를 다음 달 18일부터 15일간 열기로 하고 폐회했습니다. 한편 부산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회기에 대해 시의회가 시민보다 시장을 대변하기 급급했고 안건에 대해선 짧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청취도 없이 요식행위 수준의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켰다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2년 전 태풍 흰남노에 유실된 가덕도 천수말 호안이 최근 정비를 마쳤습니다. 강서구는 3억 원을 투입해 기존의 임시 호안 시설물을 철거하고 경사제 형식의 정규 호안 시설 102m를 조성해 내구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12개 지역대학이 학습형 늘봄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대학은 고신대와 동의과학대, 부경대, 부산여대, 동서대, 부산과학기술대 등 12개 학교입니다. 이들 기관은 오는 4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뮤지컬, 자동차와 레이싱, 어린이 인문학 등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부산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세관이 발표한 2월 부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 증가한 11억 7,200만 달러, 수입은 17.1% 감소한 10억 4,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수출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무역 수지 또한 2개월 만에 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